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해군에 가서 실제로 4번을 죽다가 살아왔습니다. 2014년 9월 23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탄 곳이 여러분 영화 보셨죠? 거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 나오는 배가 수송함 LST라는 수송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척이 있습니다. 현재는 5척입니다. 4척이 있는데요. 이 배는요 보통 때는 전 해군의 물자를 수송합니다. 그런데 비상시에는 전쟁시에는 군인들을 싣고 제적지로 들어갑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쏘였던 그 배가 인천 상륙작전에 쏘였던 그 배가 우리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우리 아들이 입영 시절 제일 먼저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우리나라랑 필리핀은 우호국가이다 보니까 파병을 갔습니다. 거기에 쓰나미가 났었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원래는 6개월 예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포를 계속 쏴댑니다. 왜겠습니까? 물자 지원을 안 합니다. 그쵸? 박근혜 정부께서 안 하니까 계속 포를 쏴댑니다. 국가가 비상시국이다. 2달 만에 들어와라 해서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도중에 삼각파도를 만납니다. 삼각파도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죽을 뻔을 했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죽음입니다. 4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마셨답니다. 4일 동안 배 안에서 기절하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한 개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시체 수송하러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 곳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 가던 날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던 그날입니다. 한참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는 그날 새벽 4시 반에 백령도에 포가 5방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때가 2번째 죽음이었고요. 3번째 죽음은요 연평도를 가던 날입니다. 연평도를 가는데 또 포가 3방이 앞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엄마 150m 앞에서 포가 떨어졌어. 우리가 3분만 빨리 갔으면 연평해전 제2의 연평해전이 되는 날이었어. 그러면서 아들이 울먹거렸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한참 뒤에 합니다. 아들은 항상 과거형으로 합니다. 그때가 3번째 죽음이고요. 4번째 죽음은 울릉도 갔던 날입니다. 울릉도에 또 포가 또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가는 데마다 왜 포가 쏟아져? 그럽니다. 니 가는 데마다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정원이가 미쳐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엄마 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야. 내 이야기는 싫어하고 지금은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란 말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 전역하던 날 2015년 8월 22일 그날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장정들이 2명이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다리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날 박근혜 정부께서는 과감하게 대북방송을 강행했습니다. 대북방송을 강행하는데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찾아와서 뭐라 했습니까? 대북방송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북방송 중단하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뭐라 했냐면 남쪽 나라 불바다를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쪽 나라 불바다를 만든다고 할 때 문재인이가 안철수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와서 남쪽 나라 불바다 되니까 대북방송 제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중단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까진 정치 정말 몰랐습니다. 정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위험하구나. 우리가 전쟁 중이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앞에 세월호 터졌을 때 노란 띠 두르고 우리 국민들 살린다고 보상하라고 해명하라고 문재인이 뛰어날뛸 때 미쳐 날뛸 때 저는
우리 이 장병들이 두 동강이 났는데 이때도 미쳐 다니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획 돌았습니다. 아, 저거 인간 아니구나. 어떻게 민간인만 국민이고 군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여러분? 민간인 몇 명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을 때는 그 난리를 떨고 아직까지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춘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아들이 4번을 죽다가 살아왔다는 이 사실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청춘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청춘들 목숨은 내 목숨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그날 전역하는 그날 2015년 8월 20일 5시까지 남쪽나라 불바다 만든다던 그 김정은이 불바다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강력하게 계속 대북 방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오히려 사과했었죠. 저는 문재인이 그 쪼잔한 놈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쪼잔한 놈한테 우리나라 맡겨가 되겠는가? 저는 그 생각으로 저는 그때 아무런 정치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1월 12일 날 저 혼자 태극기에 가방에 넣고 그제도 버서 예매해가지고 좋은 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올라가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이터 플래그님, 이 오늘 집회를 신고하신 행복남님, 이 세 분한테 제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태극기 가방에 하나 품고 나는 강화문으로 여의도로 간다고 했더니 이 세 분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이 쪼잔한 놈, 쪼잔한 유승민이 우리나라 국민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간인만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도 국민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국민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젊은 청춘들이 저 서해안 동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쪽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조카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가슴 찡한 얘기를 들었습니다.